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갑산 한의원 이상권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입니다. 네, 오늘은 음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음식일까요? 게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독살설에 휘말린 여러 왕들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음식 궁합에 의한 독살이죠. 경종 같은 경우에는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고 예. 이복 동생으로 숙종과 최무수리 사이에 난 영조가 있었는데 영조가 게장과 생감을 가지고 경종한테 먹임으로써 경종이 죽었다. 이런 어떤 독살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게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게장하면 사실 우리는 밥도둑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게장, 뭐 간장게장 하나면 밥 한 그릇 정말 뚝딱 하는데 이 맛있는 걸로 어떻게 운명을 달리했다니 좀 이해가 안 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사실 보통 사람들은 게장을 먹는다고 목숨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뭐 생명 위협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닌데 그때 당시에 경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이상한 병, 형용할 수 없는 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종의 어떤 실록에서 처방들을 보게 되면 감이 조중탕이라든지 네. 곤담한 이런 처방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감이 조중탕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 가지고 150첩 가까이 썼거든요. 엄청난 양이죠? 예, 아주 많죠. 뭐 거의 매일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었는데 그래서 이 처방이 도대체 뭘 뜻하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간질병이었다는 거죠. 간질. 예. 이런 약들이 전부 다 굉장히 찬약이거든요. 네. 소화기 기능을 많이 깎아내리거나 소화기를 안 좋게 만드는 처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장게장을 먹게 되면 이제 본래는 간장게장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왜 몸을 차게 하는 약을 주로 복용했을까요? 그분이 이제 주로 호소했던 증상이 열이 올라온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다음에 간질병이 왔는데 그거에 이제 장희빈이 이제 자기 어머니인데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는 장면을 이분이 직접 보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에 본인이 아마 충격을 받아서 화병이 생겨서 간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찬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장희빈이 경종에 남자를 당겨서 후사가 없었다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경종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약을 받을 때 본인이 마지막으로 경종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경종이 오니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조선 이시 왕조의 시를 남겨둘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경종의 불화를 잡아 당겨서 그래서 이제 후사를 없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성의 고환을.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어머니네요. 예, 진짜. 그리고 공진단이란 것도 이 역사 안에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공진단이란 건? 경종이 후사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후궁도 전혀 없는 유일한 왕입니다. 그분이 이제 9살 때 단위왕후하고 결혼을 했고, 다시 이제 단위왕후가 죽고 난 뒤에 선의왕후하고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빨리 애를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공진단이라는 처방을 써서 애를 잘 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공진단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요? 공진단은 보통 이제 4가지 성분이 있는데 녹용, 산수유, 사향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향이라는 성분이 대부분 이제 남자의 어떤 성기능을 항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향이라는 것이 항상 혼자 다니고 빼빼 말라 있고 그다음에 험한 곳으로만 다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향을 스스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도자의 넋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에서 수승화강해서
위로 치솟아 오르는 열을 배꼽 밑에 있는 단전으로 돌려보내서 남자의 어떤 성기능을 항진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조 임금이 이후 개장으로 경종을 죽였다 이러는 오해인 거죠? 실질적으로 실록을 보면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신치훈이라는 사람이 영조 31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반역을 하다가 이제 형장에 끌려 나오거든요. 끌려 나오면서 영조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경종이 죽고 난 뒤에 다시는 이제 자기가 게장을 먹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조가 변명을 하는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사실은 게장을 먹자고 했는 게 아니고 그 어주가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어떤 수락관에서 이제 그걸 내왔다. 그것도 이제 5일 전에 내왔는데 그걸 하인들이 말을 교묘하게 꼬아서 내가 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했다. 이것은 인원황후가 확인했는 바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조가 게장을 가져다 주거나 직접적으로 먹였다는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끝으로 게장. 우리가 어떤 것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참 좋을까요? 초라든지 이런 따뜻해지는 음식 이런 것을 같이 먹게 되면 게장 자체의 어떤 차가운 성분들을 이겨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몸 맛있는 것을 먹고도 사실 배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 강목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예. 게장은 독이 없다. 그런데 게장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통이 일어나면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써놨는 거죠. 게장이 맞습니다. 얼마나 맛있다는 것을 반증해놨는 거죠. 자, 이 아침부터 군침이 도네요. 네. 자, 어쨌든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산 한의원 이상권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